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군 장교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기 위해 여자대학의 학군단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선정됩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여자대학 한 곳에 학군단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남자 후보생보다 모집 경쟁률이 높고 입영훈련 성적이나 임관 성적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임관 이후 다양한 평가와 제대에서 우수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여자대학 학군단 추가 선발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박근혜 대통령은 우수한 여성 인재가 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국군의 날을 계기로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군 장교와 군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세밀하고 정교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은 지난 2010년 최초로 60명을 선발한 후 현재 숙명여대와 성신여대 학군단에서 각각 30명, 그 외 학군단이 설치된 108개 대학에서 190명 등 매년 250명의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설치 대상이 되는 학교는 광주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등 5개 학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고 내년 1월 중에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마친 후 2월 말에 최종 심의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업무를 위해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사 단계별로 심사위원을 다르게 편성하는 것은 물론 평가 점검표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군단 설치 승인을 받은 대학은 2016년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후보생을 선발하며 학군단 창설식은 대학 총장과 육군 학생 군사학교장 공동주관으로 2016년 11월 1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31사단이 최고의 전투부대를 가리는 탑팀 경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개인 전투 기량은 물론이고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중대 단위의 국지도발 대응 능력을 측정해 최고의 팀을 가리게 됩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방 지역에 적 특수부대가 침투한 국지도발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위장을 마친 대원들이 일렬로 늘어서 탐색 작전을 시작합니다. 중대장의 수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개인별 임무에 따른 행동 요령은 이미 몸에 배어 있습니다. 대항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 정상을 향해 서서히 탐색선을 좁혀갑니다. 급기야 위기를 느낀 대항군이 총격을 가해옵니다. 대응 사격이 이어짐과 동시에 지시를 받은 대원들이 우회 공격을 감행합니다. 예상치 못한 우회 공격에 대항군은 모두 사살됩니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완벽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성공적인 작전입니다. 육군 31사단의 충장 탑팀 경연대회는 현장 작전의 최전선에 있는 중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기술과 현장 조치 능력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사단의 기동부대들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인 탐색 경멸 작전과 이동 차단 작전을 통해서 적을 경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7개 팀이 참가해 21일부터 29일까지 경연을 펼칩니다. 전방사단의 수색대 개념인 기동대대를 비롯해 사단의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부대들이 예선을 거쳤습니다. 개인별 체력과 전투 능력을 평가하는 기존의 탑팀 경연대회와는 다르게 부대 단위별 전투력과 전술 수행 능력을 중시합니다. 실전에서 작전 성공의 열쇠가 팀워크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분대원들과 소대원들과 함께 제가 이때까지 쌓아온 경험들, 노하우들 이게 전수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팀워크를 같이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저 개인적으로는 분대장으로서 분대원들에게 임무하다라는 능력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분대원들 개인적으로는 개인 전투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육군 31사단은 이번 대회 외에도 레이더 기지를 대상으로 한 감시 탑팀과 해안 경계 부대를 대상으로 최고의 즉각 조치 능력을 평가하는 해안 탑팀 등 임무별 경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투기술 숙달은 물론 적극적인 훈련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대원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고 유사시 중대의 임무가 주어졌을 때 100%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팀을 선발하는 대회답게 부상도 파격적입니다. 탑팀으로 선발된 장병들은 표창과 함께 2박 3일간 사단 휴양소에서 휴식을 갖고 곧바로 4박 5일간의 포상 휴가를 갑니다. 해당 부대에는 최고의 탑팀임을 알리는 인증패를 수여합니다.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훈련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최고의 대우를 통해 자부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탑팀 전원에게는 전투복에 부착하는 특별 휘장이 수여돼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사로 인정받게 되며 다음 달 열리는 제2작전사령부 주관 전술경연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전군 최초로 급조폭발물 처리 훈련장이 탄생했습니다. 교육훈련 역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한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급조폭발물 처리 훈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공군 교육사령부가 27일 전군 최초로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한 급조 폭발물 처리 훈련장을 개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6개월 만에 완공됐으며 약 34억 원의 건축비가 투입됐습니다. 본 건물은 전시 급조 폭발물 처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민간군 합동 폭발물 처리 및 한미 연합훈련을 통하여 신기술을 공유하는 등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훈련장 1층에는 가상의 상황을 시연해 폭발물 처리 훈련을 할 수 있는 두 곳의 가상보의 훈련장과 사무실 등 다양한 작전 환경을 반영한 시설이 구비됐습니다. 특히 항공기 훈련장은 내부를 민간 항공기 기내와 유사하게 구성해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2층에는 훈련장 종합통제실과 가변 훈련장, 그리고 수십오 미터 깊이의 수조에서 폭발물 처리 훈련을 할 수 있는 수중 불발탄 훈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대는 또 야외 훈련장도 조성해 다양한 상황에서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급조 폭발물 처리 훈련장은 앞으로 전군과 경찰 특공대 요원들이 활용하게 되며 더욱 효과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제46차 군진의학 2015년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군 보건 분야의 발전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군의 역할과 외상센터의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국민과 군, 그리고 군진의학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군 의료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다양한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의무 요원들의 활발한 정보 교류를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대회에서는 군진 외상, 임상의학, 정신건강의학, 기초의학 등에 관한 50편의 연구 결과 중 33건의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전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 메르스 사태 시 군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돼 국가적 위기 사태 극복에 완벽히 대응한 군의 모습을 통해 향후 군 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군진의학 학술대회는 현역 및 예비역 업무장교와 의료계의 저명 인사들이 함께 모여 군 의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하여 군과 민이 힘을 합하여 이를 극복하였고 증가되는 감염병 관련 국가 위기 상황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결과들 많이 보았지만 특히나 메르스 관련한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정책 분야의 일을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민간 외상 시스템 발전 경과에 대해 발표한 가천대 길병원 이길재 교수는 중증 외상 환자만을 위한 외상 소생구역과 전담 수술실 등이 확보된 외상센터가 마련되면서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며 중증 외상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기존의 응급 의료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군 전문 외상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군 관련 의료 전문가들은 물론 국제 전문가들도 함께해
군진 의학에 대한 활발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됐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방사업청은 28일 대전시청 강당에서 국방규격 목록 업무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 군과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분야뿐 아니라 한국조달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민간 연구소와 일반 업체 관계자 2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국방규격 목록 업무에 대한 다각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과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국방규격은 규격서나 도면, 품질 보증 요구서 등 무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문서화해 놓은 규격을 뜻하고 목록은 그 무기에 대한 재고번호나 일련번호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렇게 규격화된 문서로 만들 때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국방규격 목록 업무 제도 개선을 통한 무기체계 품질 관리 방안과 군수품 신뢰도 증진을 위한 기술자료 관리 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해 우수한 무기체계 품질을 보장하는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수첩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제도에 관해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제도,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군에 갈 경우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을 제2국민에게 편입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부양 비율과 그리고 재산액, 월 수입액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아야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2국민역이라는 것은 군에서 이제 입대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방위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에 편성하는 거고, 그러면 가족 부양 비율이란 것도 뭔지 좀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네, 가족의 부양 비율은 가족의 나이에 따라 부양 의무자와 피부양자, 자활 가능자로 나누어서 판단을 합니다. 부양 의무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피부양자는 다른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활 가능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할 의무는 없는데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나이를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부양 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몇 명이 있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비율을 부양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양 비율이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양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알려주시죠. 예, 다른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 의무자란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만 19세 이상 59세까지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란 나이가 많거나 어린 만 65세 이상인 사람과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60세부터 64세까지는 자활 가능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남성 부양 의무자 1명당 3사람의 피부양자가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1명당 2사람의 피부양자가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문의를 많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나이는 조금 한 55세 정도 되신다 치면, 근데 몸이 건강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병역 감면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양 의무자 나이에 해당되더라도 네.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게 된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피부양자로 인정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가정 건강 상태, 네. 또 가족의 재산 상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병무청장이 사안에 따라 조금씩 피부양자와 자활 가능자를 바꾸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다음 달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라고 치면은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면제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을 하게 되면
군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가능자로 보게 됩니다. 부인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감면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부인은 지금 만 19세 이상 59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부양 의무자가 되겠죠.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제 한 분이 있는데 그러면 1대1이 돼서 원래는 해당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부양 조건이 부인 한 사람이 아이를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부양 비율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액이 5,600만 원 이하이고 또 두 사람 기준으로 월 수입 기준액이 105만 원입니다. 재산과 수입만 해당되면 네. 감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부양 의무자가 없는데 아버지가 64살, 어머니가 61살인 자활 가능자만 2명 있을 경우에 면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현역 네. 입영 대상자인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64세면 자활 네. 가능자, 어머니가 61세면 자활 가능자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또 군에 입영하면 숙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네. 자활 가능자가 됩니다. 그러면 부양을 받아야 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죠. 네. 전부 다 자활 가능자만 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봅니다. 그러면 자활 가능자 64세 아버지, 어머니 61세 자활 가능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피부양자 1명. 그래서 피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부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재산액과 수입액만 없다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병역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 이거 언제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네.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 5일 전까지 병역 감면원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네.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일로부터 언제든지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나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병역 감면원을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에 관해서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2015 대한민국 우표 디자인 공모대전을 엽니다. 공모 디자인 주제는 평화와 안전으로 11월 26일까지 개최됩니다. 청소년과 일반부로 나눠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응모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충원이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단풍제를 진행합니다. 현충원 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의장 시범과 감사 편지 쓰기,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정보학교가 2015년 북한군 전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보 관련 정책부서와 야전부대의 전술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11월 26일 육군정보학교에서 열리며 북한군 전술과 훈련 양상 변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정보학교 북한군 전술 연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1사단 초급하사 10명이 한미 해병대 주둔지인 무적캠프에서 미 해병대 부사관 10명과 리더십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열린 이번 교육은 부사관 초급 간부들의 리더십 함양과 전투기술 교육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들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국방부가 여자대학 한 곳에 학군단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학군 출신들이 임관 후 다양한 병과와 부대에서 우수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추가 설치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네, 저도 여성 학군단 출신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 우수한 여성 인재가 많이 선발돼서 군 인력 확충에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